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역 비스타동원 1.45억 하락, 더샵 파크시티 1.7억, LG 메트로시티 1차 1.95억, 협성 유포레 부산 진역 오션뷰 1.85억, 반여동 왕자아파트 1.55억, 문현 경동 리인 아파트 1.93억 하락, 40% 이상 하락한 곳도 오늘 하락 가격이 크게 눈에 띄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2021년도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파란색이 실제 움직임, 빨간색이 제가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똑같은 방식으로 2022년을 돌렸을 때 연말이 되면 16,000건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상은 13,689건, 현재는 13,971건. 네, 요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좀 가파른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풀 꺾이는 것 같지만 다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첫 번째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려스러운 부분 나타났어요. 인천이 낙폭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1등.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너스 0.26이었던가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대구도 마이너스 0.24에서 마이너스 0.26으로 자, 여기 파랗게 호수 모양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세종에만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은 인천뿐만 아니고 세 군데서 나타났어요. 자, 부산 지역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 지역 마이너스 0.15, 지난주에 마이너스 0.13이었던가요? 네, 계단식에 천천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급속도로 하락한다. 인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거든요. 부산도 그 수순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다시 한번 매매와 전세를 비교해 보시면 인천 매매보다 전세가 낙폭이 더 큽니다. 세종 마찬가지로 낙폭이 더 커요. 대전도 마찬가지. 대구도 전세가 낙폭이 더 큽니다. 부산은 지금 낙폭이 더 작죠. 이게 커지는 순간 그 하락은 더 가속도가 붙게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산의 우려스러운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과거에 대구가 마이너스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나서 마이너스 0.16이 나타나기까지 13주가 걸렸어요. 13주. 근데 부산은 지금 11주 만에 마이너스로 처음 접어든 6월 20일자 발표 이후에 지금 8월 30일자인가요? 8월 29일자? 네, 8월 29일자로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11주 만에 마이너스 0.15까지 도달했다. 계단식으로 천천히 하락하는 형태가 아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0.3, 0.4, 0.5, 0.5, 0.7, 0.12, 지금 0.15까지 나왔어요. 보셨죠? 마이너스 0.15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졌지 둔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플러스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없어요. 그 어느 도도 플러스로 나타나는 곳이 없다. 전국이 모두 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전세는 그나마 아직까지 살짝 버티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전세도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짚어봤고요. 매도 물량 목요일은 감소하는 날. 하지만 요 근래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의 소폭 감소. 13,971건. 이게 연말이 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거의 16,000건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럼 내년이 되면 이것이 꺾이느냐? 그건 주말에 다뤄드릴게요. 월세 물량 소폭 감소. 거의 7,000건에 육박하는 모습.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서 2만 건. 이게 전국 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탑 오브 탑이에요. 인천을 능가한다. 임대 물량이.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43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6건이 있었어요. 693건의 거래량이 현재 신고되고 있는데 이 속도면 굉장히 거래량 적어지는 거 예측 가능하시죠? 1100건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8월에 추가 거래로 신고됐던 거래량 정도 수준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다. 네, 거래량 오히려 1100건보다 더 적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W 고점 대비 1억 4천 요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요. 월드마크 센텀 한 5% 정도 상승. 네, 요 정도 5%, 네, 그 정도 상승 나타났고요. 보합 정도 수준을 제외하고 나서
1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8억 8,500까지 갔던 것이 7억 4천으로 시청역 비스타 동원 요거 뭐 대략 한 20% 정도, 네, 나머지 부합 수준 제외하더라도 또 억 단위로 억 단위 뭐 1억이 아니고 거의 2억에 가깝게 하락하는 건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더샵파크시티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W가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자, 올라가다가 30억, 지금 얼마인가요? 30억 5천만 원. 살짝 꺾였다. 그 살짝 꺾인 정도. 지금 살짝 꺾인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도 15% 뭐 뚝 떨어지는 거.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49억짜리가 42억으로 뚝 떨어졌다. 7억 하락했다. 뭐 이런 거래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산은 나름대로 뭐 재건축이 뜬다 그러면 재건축 단지가 갑자기 각광을 받고 서울의 유행을 빠르게 따라오는 부산의 모습인데, 아마 고가의 아파트들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끔 뭐 잘 나가는 뭐 해운대 어디는 버티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간혹 나오던데요. 서울의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 메트로시티 고점 대비 20% 이상 8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3천. 이게 뭐 방향은 관계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론 향도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만 저는 계속 살펴볼게요. 협성유플의 부산진역 오션뷰 20% 정도. 야, 네가 방향을 아냐, 층수를 아냐, 이렇게 굳이 묻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방향, 뭐 층수 이런 거 크게 따지지 않듯이 내려갈 때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한 70만 개 넘어 7, 80만 개 되는 그 아파트 가격에 70만 개, 80만 개의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물론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또 요쪽에 뭐 매수를 관심이 있다거나 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세부적으로 더 파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 파면은 이 하루에 방송을 1시간을 찍어도 모자랄 거예요. 제 방송의 목적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이것을 빠르게 알려드리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자, 왕자 아파트, 반려동의 왕자 아파트도 20% 정도,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뭐 79년 이렇게 층수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재건축 이슈구나. 재건축도 크게 힘을 못 받는 모습 볼 수 있죠. 우동의 경동 아파트 한 20%는 조금 안 되지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빠지는 모습. 나머지 뭐 15% 정도 빠지는 것은, 야, 그래도 1억 이상 빠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15% 이렇게 빠져도 별로 감흥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관 롯데캐슬 10% 조금 더 빠졌고요. 메가센텀 하나 꿈의 그린 20% 정도 빠지는 모습. 요것도 1억 3천이죠.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2단지 7억에서 5억으로. 요건 층수 차이 제법 있긴 해요. 그래도 대략 한 30% 정도 빠지는 모습. 문현 경동 리인 아파트 요것도 한 25% 정도 빠지는 모습. 거의 30%에 가깝게 빠지죠. 거의 7억에 육박했던 것이 5억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억대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이 5억짜리 아파트도 이 깡통 전세, 역전세의 확률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고가는 가격이 낮은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 잠깐만 보시고요. 그 다음 신고가는 가격이 낮은 부분에서 오늘 6건의 신고가 중에서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 정관 가와만산성 더테라스 1차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 제가 제목으로 붙여봤던 부분인데요. 거의 40% 가까운 하락 나타났어요. 대구에는 오늘 50% 가까운 55% 하락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래 가액 신고되었던 게 과거에 평형을 잘못 보고 신고했거나 그런 물건인 것 같아서 아무튼 오해는 풀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격 낮은 부분 C형 아파트, 계금동의 C형 아파트 2억까지 갔던 것이 1억 하락했어요. 1억 100, 1억에 딱 맞췄어요. 이게 직거래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격이 1억 가까이 차이 난다. 그 50% 하락이죠. 이 놀라운 이런 현상들도 보게 되더라. 근데 야, 이건 나중에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지 싶다. 왜? 제가 나타내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가장 위쪽에 있는 요것이 지금 현재 거래된 가액이고, 가운데 보이는 요 가액 있죠? 가운데 보이는 가액이 뭐냐면은 최근 2년간의 고점의 가격이에요. 그때 대비해서 몇 %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40% 가까운 하락 아닌가요? 다대동에 위치한 신다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까지 갔던 것이 8,4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 30% 정도의 하락이네요. 야, 지금 숫자가, 그 전에 5%, 10% 빠져질 때는 이 계산이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고 재빠르게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낙폭이 너무 커져서 곱셈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겨요. 자, 거래량, 8월의 거래량 1100건, 1000건에서 1100건 사이인데, 옆으로 차트를 그리고 가봐도 없더라. 제가 예전에 역대 거래량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미만의 거래량이 조금 올라가면서 70% 정도 수준까지 갈 것 같다. 고가의 물건 손대지 않는다. 근데 내가 굳이 먼저 선빵을 뜰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 물론 이것도 이 흐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이 흐름이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구 군별 거래량을 보셔도 특정한 구가 살아나는 모습 없습니다. 거래량이 다 꺾여서 내려갑니다. 6월과 7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흐름을 보셔도 그나마 5월달까지,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 한 1,500건 정도, 1,6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때는 이렇게 꼭지가 뻘쩍뻘쩍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7월, 8월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더 빨리, 아니 6월부터 거래량은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7월 달에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 지금 요 실감 나시잖아요? 네, 구별로 어느 구도 선도에 나가는 지역은 없다. 해수동. 부산에 대해서 몰라도 해수동은 들어봤지 싶습니다. 부산을 모르는 사람도 해운대 마찬가지예요. 살짝 지우고 볼까요? 해운대도 거래량 살아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영구도 거래량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뭐 딱히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그 다음 동래구 살펴보셔도 동래구도 크게 뭐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다. 네, 요런 느낌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서 2건의 신고가인데요. 매매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분양권 가격도 제법 떨어집니다. 물론 층수까지 다 고려하시고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실 분은 따져보셔도 괜찮습니다. 힐스테이트 4억, 고점 대비 1.2억 정도 차이 나는 물건, 이진 젠시티 고점 대비 2.4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 요 차이 크죠? 요 현상이 대구에서는 일반화되었다. 대구에서도 웬만한 아파트들, 대구 뭐 오래전부터 폭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대구도 웬만한 아파트들 경쟁률 30대1, 40대1 갔던 아파트들 분양가 5억 정도 했던 것이 경쟁률 30대1을 뚫고 당첨이 되어서 이 7억, 8억 호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급발진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대응이 불가능하더라. 이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부산 오션시티 프루지오는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 요거 워낙 고점을 하나 찍어버린 이후로 그 이후에 수많은 이슈들을 몰고 오면서 가격 하락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신고가 나타나는 것들 그렇게 큰 폭으로 변화는 없어 보이죠? 전세 신고가 비율 거의 10%에 육박한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거래량이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아까 매물 늘어나는 거 보셨죠? 네. 오늘은 요거 1.5억 이상 차이 나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1.5억 이상 차이 나는 건, 요거는 거의 3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요거는 1.7억, 요거는 2.2억, 요거는 거의 2.1억. 이게 점점 심화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제가 1억만 차이 나도 동그라미 치면서 야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낙폭이 더 커진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금리 2%일 때 4억짜리 전세를 사는 것이나 금리 5%인 지금의 시점에서 2억짜리의 전세를 사는 것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수익률이에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 놓았다는 전제하에 같은 수익률입니다. 이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떨어지는 돈만큼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 그래도 한 2억 정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뭐 주담대를 바꾸든지 대출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DSR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대출해주지 않아요. DSR에 걸립니다. 그래도 내가 대출이 많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2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돌려주고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있느냐? 그 텀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동이 너무 없어요. 이동이 너무 없는 모습은 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 좀 평균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 초록색 덩어리 있죠. 최근 5년간의 평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사철이 3월달까지 본격 이사철이 끝나고 나면은 좀 거래가 4월달에 주춤했다가 서서히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근데 올해 차트 보시면은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야, 거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네? 요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게 지속된다. 지속되면 돈을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세입자를 제때 못 구하는 문제가 생긴다. 연말 되면 전세 물량이 16,000개죠. 그 정도 생각해 보면은 야, 물건 잘 안 빠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자, 힐스테이트 이지민 베이비시티 고점 대비 2억 1.7억 1.2억은 생략합니다. 1.9억 요 정도 생략 2억 1억 생략 이건 5억 이건 뭐 좀 말도 안 되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라서 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도 무시할게요. 1.6억 이렇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오늘 거래되는 물건 중에서 절반 정도가 1.5억 이상 차이가 나더라. 이 현상은 나중에 2억 이상 차이 나는 현상으로 더 확대됩니다. 네, 그러면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만 빨리 계산, 여러분도 빨리 계산 되시나요? 빛의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게 2.9억까지 차이 나는 물건 이거 정말 다음 세입자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이 너무 많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대요. 배째라로 나와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임대인에게 집을 구해서 여기 살고 있었어요. A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살 때 전세가가 3.3억이었고요. 그때 당시 매매 가격은 한 4억 정도 했었대요. 근데 이 매매 가격이 근래 들어서 얼마로 떨어졌냐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집을 나가려고 B야 나 나갈 거니까 3.3억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임대를 내놔 보니까 주변에 전세 가격이 2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B가 A에게 이야기합니다. A야 너 그거 전세 보증금만큼 해서 3.3억에 내 집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A가 펄쩍 뜁니다. 야 주변 시세 최근 거래가도 3억도 안 되는 이 물건을 나한테 3.3억에 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B가 배째라 나 그럼 돈 없다 배째라. 정말 이거 살인도 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A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에 새로운 세핑이 아주 높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라 그런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지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부산에도 특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눌러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전세를 눌러 살고 있다 보면 다시 집값이 오르고 다시 전세가가 오르고 A와 B가 가불의 관계가 뒤죽박죽 바뀌는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가불의 관계가 뒤바뀔 확률이 아주 희박해 보인다. 주말에 달아드릴게요. 말이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요. 자, 3억 미만 비중, 4억 이상 비중도 줄어들고요. 자, 평균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량도 절벽. 오히려 올 초에 많았던 것이 이 전세를 대체해서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늘어났을 수는 있다. 근데 이 월세 가격마저도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월세가 너무 비싸면 못 들어갑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뭐 80%, 1인 가구 중에서 80 내지 90% 정도가 뭐 원룸이나 뭐 다가구나 뭐 이런 곳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뭐 다른 대안을 찾아가겠죠. 네. 월세 가격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임대 거래량 지나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